작품 소개와 시대적 배경.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은 19세기 초 영국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로맨스 소설입니다. 1813년 출간된 이 작품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성이 처한 제한된 상황 속에서 결혼이 단순히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재산과 가문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도 여겨지던 당시를 비판적이면서도 위트 있게 그려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도입부 명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재산이 많은 독신 남자는 아내를 찾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이 한 문장 안에 결혼을 재정적 안정과 직결해보는 당대의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스틴은 엘리자베스와 다하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우아하지만 날카로운 사랑 이야기를 통해 각 인물이 가진 오만과 편견이 어떻게 극복되어 가는지를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주요 인물 소개. 엘리자베스 베넷. 베넷 가문의 둘째 딸로 재치 있고 통찰력 있는 성격입니다. 가족 중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사고를 지니지만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 대한 선입견을 갖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피츠윌리엄 다하시. 매우 부유한 지주 가문 출신으로 책임감 있고 진실한 인물입니다. 다만 사회적 교류에 능숙하지 않고 무뚝뚝해 보여 처음에는 오만한 사람으로 오해받습니다. 제인 베넷. 베넷 가문의 장녀로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온화하고 순진한 성격입니다. 찰스 빅리와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인물이죠. 찰스 빅리. 다하시의 친구이자 부유한 청년으로 사교적이고 상냥한 태도를 지녀 쉽게 호감을 얻는 인물입니다. 제인과의 로맨스는 이 소설의 중요한 축 중 하나입니다. 베넷 부인. 5딸을 모두 부자 남편에게 시집 보내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는 인물. 다소 경망스럽지만 당시 여성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녀의 절박함이 어느 정도 이해되기도 합니다. 윌리엄 콜린스. 베넷 가문의 재산을 물려받을 예정인 목사로 눈치 없고 과장된 말투로 주변을 민망하게 만들곤 합니다.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한 뒤 엘리자베스의 친구 샬럿과 결혼합니다. 조지 위컴. 군인 신분으로 외모가 준수하고 언변이 뛰어나 사람들의 이목을 쉽게 끌지만 과거 다하시와 관련된 좋지 않은 일이 얽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독자에게 다하시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계기가 되죠. 리디아 베넷. 베넷 가문의 막내딸로 경솔하고 철없는 행동으로 가족들에게 큰 골칫거리를 안겨주는 인물입니다. 특히 위컴과의 사건이 후반부 갈등을 일으키는 핵심이 됩니다. 초반부. 빅리의 등장과 첫인상. 이야기는 베넷 부인이 새로 이웃의 부유한 청년 찰스 빅리가 이사 왔다는 사실에 흥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재산 많은 독신 남자는 아내를 구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인식에 따라 베넷 부인은 빅리를 사위로 삼고자 온갖 수를 쓰죠. 빅리가 주최한 파티에서 빅리는 제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빅리와 함께 온 다하시는 첫인상부터 냉담하고 거만해 보인다는 평판을 얻게 되고 특히 엘리자베스에게 무심한 말투를 쓰면서 나쁜 인상을 심어줍니다. 엘리자베스는 남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 애쓰는 편이지만 다하시가 언뜻 풍기는 오만함이 못마땅합니다. 게다가 곧이어 만난 조지 위컴이라는 인물이 다하시가 내 유산을 가로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바람에 다하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깊어집니다. 빅리의 초대를 받고 가던 중 비를 맞은 제인은 병이 들어 네더필드에 머무르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역시 언니를 돌보기 위해 네더필드에 체류하는데
이때 다하시와 자주 부딪히며 대화를 나눕니다. 다하시는 점점 엘리자베스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고 그녀의 지적이면서도 밝은 면모에 매료됩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아직 그를 불신한 채 거리감을 두려하죠. 중반부 콜린스의 구혼과 샬럿의 결혼. 베넷 가문 친척이자 재산을 물려받게 될 콜린스가 방문합니다. 그는 베넷가의 딸 중 한 명과 결혼해 재산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속셈으로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하는데요. 당연히 사랑 없는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는 엘리자베스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절친 샬럿 루카스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갈 안정과 편의를 위해 콜린스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사랑만으로는 삶을 꾸려가기 어려워. 나는 내 방식대로 현실적인 행복을 쫓으려 할 뿐이야. 이러한 샬럿의 선택은 당시 여성이 결혼을 통해 생계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빅리는 제인에게 진심으로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제인 역시 그렇지만 다하시는 제인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고 빅리 쪽에서만 애정이 큰 것이라 오해합니다. 또한 베넷 부인의 경박한 언행도 못마땅했기에 빅리에게 제인은 마음이 별로 없어 보이니 떠나는 게 낫다고 조언하죠. 결국 빅리는 급작스럽게 네더필드를 떠나고 제인은 큰 상심에 빠집니다. 이때 엘리자베스의 다하시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극도로 치닫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결혼한 샬럿을 방문하기 위해 로즈링스에 갑니다. 이곳은 다하시의 숙모인 캐서린 부인이 사는 곳이기도 해서 다하시와 또다시 재회하게 되죠. 다하시는 계속해서 엘리자베스에게 빠져들고 있었고 결국 용기를 내어 청혼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말투와 태도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신분과 가족을 생각하면 내 감정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쩔 수 없이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당신 집안이나 처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해 준다라는 식으로 들려 엘리자베스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합니다. 게다가 위컴 문제와 제인, 빅리 문제까지 거론하며 엘리자베스는 한바탕 분노를 표출하죠. 결국 첫 청혼은 차갑게 거절당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다하시는 긴 편지를 통해 자신이 왜 빅리와 제인의 관계를 반대했는지 그리고 위컴이 어떤 사람인지 낱낱이 해명합니다. 이를 읽은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다하시를 판단했음을 깨닫고 편견을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후반부 리디아의 탈선과 다하시의 도움. 한편 철없는 막내 리디아가 조지 위컴과 함께 무단으로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집을 나간 것은 당시로서는 집안의 명예를 완전히 망칠 만큼 중대한 추문이었지요. 위컴은 사실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리디아와의 관계 역시 책임감 없는 행동에 가까웠습니다. 이때 엘리자베스는 다하시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다하시는 앞서의 청혼 거절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를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기에 처한 베넷 가문을 돕고자 나섭니다. 자기 재력을 동원해 위컴의 빚을 해결해주고 리디아와의 결혼을 성사시키도록 뒤에서 모든 수습을 합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엘리자베스는 다하시를 다시 보게 되죠. 나는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달았소. 당신을 만나고 진정한 배려와 책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소. 리디아 문제가 일단락된 뒤 빅리는 다시 네더필드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제인에 대한 마음을 잊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제인 역시 그를 맞이하며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합니다. 한때 다하시의 조언으로 빅리가 떠났지만 결국 다하시가 진심을 다해 후회하고 결합을 돕는 모습에서 독자들은 다하시의 성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빅리와 제인의 결혼 소식이 퍼지자 다하시의 숙모인 캐서린 부인이 화를 내며 엘리자베스를 찾아옵니다.
그녀는 네가 감히 다하시와 결혼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더만 절대 안 된다. 며 몰아세우죠.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오히려 당당하게 맞섭니다. 제 결혼 문제는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당신께서 간섭할 이유가 없어요. 이 장면은 당대 여성의 주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명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캐서린 부인이 돌아간 뒤 다하시는 오히려 엘리자베스가 가진 용기와 굳은 의지의 확신을 얻어 다시 청혼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엘리자베스도 다하시에 대한 오해를 모두 풀었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므로 청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침내 오해를 거치고 편견을 깨트린 두 사람이 결합함으로써 소설은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말과 의의. 엘리자베스와 다하시는 첫 만남에서 서로에게 오만과 편견으로 얼룩진 인상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내면과 가치를 이해하고 오해를 해소함으로써 결국 사랑을 이룹니다. 이 작품은 당시 여성의 결혼이 가진 사회적 의미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도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자존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랜 세월 사랑받아왔습니다. 오만과 편견은 결혼 제도와 사회적 편견이라는 틀 속에서 인물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각 인물들의 다양한 결혼 방식을 통해 작가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무리하며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은 인간관계를 뒤엉키게 만드는 사소한 선입견부터 결혼과 재산을 둘러싼 사회적 압박까지 폭넓게 다루면서도 위트와 풍자를 잃지 않는 명작입니다. 오만은 다하시의 첫인상처럼 보이지만 엘리자베스도 어느 순간 그 오만에 빠져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편견은 엘리자베스가 다하시에 대해 쉽게 단정 지어버린 생각이었지만 그 역시 사회적 지위나 가문 때문에 엘리자베스를 낮춰본 부분이 있음이 드러납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부족한 면을 발견하며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의 과정이야말로 오만과 편견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부디 이 요약과 함께 명대사들이 원작의 매력을 조금이라도 더 생생히 전달해 주었길 바랍니다. 작품 전체를 직접 읽어보시면 등장인물 간의 재치 있는 대화와 심리 묘사를 통해 한층 더 깊이 빠져들 수 있으니 이번 요약을 디딤돌 삼아 원전을 접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